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나는 침뜸으로 승부한다. 구당 김남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7번째인데요. 병의 뿌리를 찾아라. 1985년 여름 서울 동대문 운동용구 제조업체의 사장인 L씨가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침실원 안에 들어섰다. 뼈대는 큰 편이나 살이 없는 그는 60대 중반인데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함께 온 부인이 부축하여 진료대에 앉히자마자 그는 머리가 아프다며 하소연을 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대학병원에 2주일이나 입원해서 진찰을 받았는데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 좋다는 장비로 머리를 샅샅이 검진했지만 두통을 일으킬 만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진통제를 먹어도 머리 아픈 게 낫지 않습니다. 나는 씁쓸한 기분으로 그에게 물었다. 그럼 결국 병원에서 쫓겨나신 거군요? 그런 셈이죠. 의사들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고개만 갸우뚱거리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진통제를 줄 뿐이니 병원에 더 있을 이유가 없었죠. 나는 환자를 진료대에 눕히고 얼굴과 손발을 차근차근 살펴보았다. 머리를 아프게 하는 뿌리는 어디일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니 머리 쪽은 아닐 테고 어느 장부에서 온 증상일까? 피부를 살펴보니 마르고 거칠거칠 윤기가 없다. 폐주 피모라 하여 피부는 폐가 주관한다 하였으니 폐에 이상이 있어 살갗이 거칠어진 것은 아닐까? 확인하기 위해 폐가 있는 가슴에 양손을 대어 보았다. 양쪽 가슴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이 푹 꺼진 느낌이 왔다. 확진을 하기 위해 맥을 잡았다. 맥을 잡아보니 맥이 얕고 떴다. 부맥이었다. 오른쪽 손목의 촌에서는 튕겨나갈 듯한 현맥이 잡혔다. 폐에 이상이 있음이 분명했다. 폐를 앓은 적이 있으시죠? 가슴에서 손을 떼며 그에게 물었다. 그는 잠시 눈을 껌뻑이더니 아주 오래전 일인데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며 반문했다. 나는 내가 누구냐. 친구사가 그것도 모르면서 침통을 들고 있겠느냐며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침을 꺼냈다. 우선 몸 전체 기운의 균형을 위해서 양 다리의 삼리, 양팔의 곡지, 가슴과 배 사이의 중앙인 중완혈에 먼저 침을 놓았다. 그리고 폐의 병을 다스리는 혈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폐를 억제하는 심의 기운을 다스리기 위해 가슴의 거걸혈에 침을 놓았다. 아울러 아랫배 기해혈과 관원혈에 뜸을 떠 원기를 든든하게 해주었다. 잠시 후 침을 뽑고 뒤로 엎드리게 해 폐에 기운을 공급하는 폐유혈과 신의 기운이 흐르는 신유혈에 침을 놓고 뜸을 떴다. 신유에 침뜸한 것은 폐와 신이 서로 돕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등에 유침에 든 동안 L씨는 엎드려서 잠이 들었다. 침을 빼면서 내가 아직도 머리가 아픕니까? 물으니 그는 그제야 머리 아픈 게 싹 없어졌네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렇게 폐에 영향을 주는 혈을 다스려 두통이 사라졌다면 두통을 일으킨 뿌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폐였다. 내일이라도 당장 병원에 가서 폐를 진찰받아 보세요. 내 말에 그는 병원에 가봐야 그 타량인 것이 뻔하니 싫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병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설득해 일단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도록 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났건만 무소식. 나는 무소식이 희소식이기를 바랬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L씨 부인이 혼자 침술원을 찾아왔다. 나는 좋은 소식이기를 빌면서 부인의 말을 기다렸다. 그 양반 병원에서 폐암인 게 밝혀지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한숨을 크게 내신 부인이 말을 이었다. 선생님한테 감사드리려고 왔어요. 하마터면 그 양반 병명도 모르고 죽을 뻔했는데.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닦아내던 부인은 병원보다 침술원에서 병을 더 잘 보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고쳐 죽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면서 아쉬운 발걸음을 옮겼다. 근데 조금 안타깝네요. 폐암이라고 하면 말기라도 어쨌든 그냥 꾸준히 뜸을 뜨거나 침을 했으면은 그래도 좀 연명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아쉬움과 더불어 이게 정말 병원에서의 그 검진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싶기도 합니다. 보통 암에 걸렸습니다. 뭐 말기입니다. 뭐 이렇게 들으면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하고 스스로 생명의 끈을 그냥 놓아버리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았을까. 일종의 이것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아시다시피 위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침뜸을 함으로 인해서 호전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고 좀 더 연장할 수 있고 죽음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마음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라고 하는 그런 그 일말의 희망 같은 게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무료 진료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제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것을 귀 기울인다면 굳이 병원 진료를 받을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최첨단 과학기술을 버금는 침뜸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열침이 있으니까 사실 저는 무료 진료를 받지 않습니다. 전문가를 저는 그리고 잘 못 믿겠더라고요. 하도 요즘 전문가 그러는데 그 전문가가 글쎄요. 내가 그냥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소우주잖아요. 그리고 소우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연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자연을 거스리지 않으면 네 그렇게 뭐 탈날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거스리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냥 걸을 수 있으면 걷고 또 이 먹는 것도 이렇게 기성 제품보다는 그냥 내가 좀 불편하지만 좀 귀찮지만 내가 직접 만들어서 해 먹는 거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남양 유업이 문제가 참 많은데요. 물론 도덕적으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해서 불매 운동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우유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공정 과정 자체가 또 이제 그 소에게 성장 촉진제라든가 또 호르몬제를 먹이고 또 이제 그거를 견딜 수 있도록 그 뭐라고 그러죠? 그 항생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그 먹이는데 일명 약덩어리잖아요. 누가 그 약덩어리를 우리 자식에게 먹이려고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유를 안 먹은 지는 물론 우리 아이들은 가끔 주변 사람들이 먹으니까 먹고 싶어 하는 것 같 눈치였어요. 그래서 그 사 먹는 거를 제가 어떻게 제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약덩어리를 누가 먹이려고 하겠어요. 저는 그리고 우유 자체를 먹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아토피언이었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냉장고가 출시되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이 아토피 어원이라는 건 알 수 없는 이상한 야르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어렸을 때 냉장고에 있는 우유를 막 벌컥벌컥 마셨을 때 그 머리가 막 짱 깨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습관을 제가 개선을 하는 거를 몰랐어요. 근데 나이를 들고 아이가 아토피이면서 이게 뭐지? 원인이 뭘까? 해서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고 일단 안에서 찾는 작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질병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면 바깥에서의 탓만 하잖아요. 그런데 안에서 찾으면 일단 내가 먼저 고칠 수 있는 걸
내가 개선할 수 있는 걸 개선하고 그리고 나서 바깥에서 찾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그 모든 면에서 경제적이고 경제적 뭐 물질적 같은 표현이기도 한데요.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덜 덜 소비하면서 그 건강을 찾는 지름길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제 삶에서 우유를 뺀 게 꽤 오래됐어요. 아이들 나이만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유를 그렇게 즐기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사실은 우유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체크하시면서 마이너스 건강법을 한번 이렇게 본인들의 삶에 적용시키는 게 어떠실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건강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자연에 위배된 그런 식품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연과 가까운 식품들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마이너스 건강법이에요. 그래서 배고프다고 인스턴트 식품 그냥 막 드시지 마시고 배고프시면 당근 흐르는 물에 깨끗이 빡빡빡 씻어서 흙 사이사이 있는 거 그냥 괜찮으니까 껍질 벗기지 마시고 당근 드시고 이왕이면 당근을 좀 기름에 볶거나 물에 이렇게 팔팔 끓여서 드시면 그게 소화흡수율이 높다고 하니까 좀 뭐 그렇게 드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강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셔야 돼요. 몸이 망가진 후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소비가 되고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그리고 너무 과로하지 마시고 저는 사실 과로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너무 안 움직이는 게 문제일 수 있어요. 요 공간을 잘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근력 강화 운동도 좀 하시고 평소에 그리고 걷기를 많이 하시면 특별히 근력 강화 운동 안 하셔도 돼요. 걷기만 제대로 하셔도 자전거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걷기는 필수잖아요. 전철, 버스 다 걷기는 필수고 또 자전거 애용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뭐 건강이 멀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오늘은 5월 5일이네요. 네. 어렸을 때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을 소환하셔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도 되시고 뒷산 가까운 곳에 산책하셔서 그 폐활량도 넓히시고 그래서 건강한 삶을 건강한 그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